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2 통합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 자, 이제 여러분들 본강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오늘 시의 개념과 특성이요? 오, 기대돼요. 이렇게 공부를 즐거워하는 우리 궁금이 같은 학생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자,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자, 최대한 선생님이 재밌고 또 여러분들에게 잘 집중하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궁금이와 함께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돼요. 자, 오늘 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요. 시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요. 우리가 사실 시라고 하면 많이 듣고 주변에서 많이 보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좀 많이 생소해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시를 좀 더 이 음성 강의, 오디오 강의를 통해서 듣는 교과서를 통해서 좀 더 가까이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작품 속 교과서에서 배우는 작품들을 조금 더 친숙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강의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시의 개념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가 뭘까요? 자, 궁금인 시가 뭐라고 생각하니? 시요. 시가 뭘까요? 시는 시예요. 자, 뭐 명쾌한 대답이긴 한다만 시는 시지 그렇지. 자, 좀 더 풀어서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시란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나타낸 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네. 시란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나타낸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생각, 느낌을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한 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럼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볼 테니까 이것도 시가 될 수 있나요?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렴. 파란 하늘은 내 마음과 같고 하얀 구름은 그대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여라. 오, 나름 잘하는데? 야, 그래. 그렇게 뭐 우리가 본 거나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나름 그렇게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잘 표현하는 것. 파란 하늘은 내 마음과 같고 하얀 구름은 당신 뭐 그대를 향한 열정이여라. 아주 괜찮은데? 시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궁금하? 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쵸. 이렇듯 시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나타낸 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의 특징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는 말에 가락이 느껴지고요. 여기서 가락이라는 건 음악적인 요소예요. 음악적 리듬감을 느낄 수 있고요. 리듬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뭐 요즘 가요처럼 이런 일정한 음악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그 뭐 악기 연주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말에서 일정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음속에는 다양한 심상, 즉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심상이나 이미지는 시각, 청각, 촉각, 구각, 미각 이런 인간이 느끼는 오감의 이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와는 다른, 즉 일상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일상적 언어와는 좀 더 다른 세련되고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세련되고 함축되었다. 자, 아까 뭐 궁금이가 뭐 "파란 하늘은 내 마음과 같고 하얀 구름은 그대를 향한 열정이여라."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뭇과 뭐뭇은 뭐뭇과 같고 뭐뭇은 뭐뭇이여라. 이 리듬감도 느낄 수 있고요. 파란 하늘을 자신의 마음에 빗댔고 하얀 구름을 그대를 향한 열정에 빗댔다. 이런 것들도 함축적으로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시적 화자를 또 내세워서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하죠.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시라는 장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시에서는 운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시는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대표적 특성이 운율을 갖는다는 것이야. 운율은 음악적인 요소에 해당하는데
시는 다른 소설이나 뭐 기타, 희곡, 수필 같은 장르들과는 다르게 일정한 말의 가락, 리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운율의 종류에는 내재율과 외형율로 나눌 수 있단다. 오, 내재율, 외형률이요? 내재율이란 안에 있다는 뜻이지. 안 내자를 써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게 느껴지는 운율을 말하는 거야.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다는 거지. 오,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은 정해져 있진 않은데 시인이 자유롭게 뭔가 리듬을 갖춰서 쓰는 거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아주 이해를 잘하고 있구나. 대부분의 현대시들이 바로 이런 내재율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외형률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외형률은 바깥 외자니까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을 말하는 것이야.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조라는 장르,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된 정형시인데 고려시대에서 창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창작되는 고유시가의 양식이긴 한데 일정한 형식,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초장, 중장, 종장의 3장과 6구 총 45자 내외로 된 정형시이기 때문에 일정한 그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뚜렷하게 규칙적인 운율이 나타나게 돼서 3사조나 4사조의 사음보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지.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칙이 좀 정해져 있으면 외형률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고, 규칙 없이 자유롭게 쓰면 보통 내재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자, 그래서 내재율과 외형률이라는 것은 운율이 겉으로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으면 내재율,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면 외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이런 운율을 형성하는, 즉 운율을 만드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시조처럼 일정한 그런 규칙에 맞춰 쓰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현대시 같은 경우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는 것들도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야. 오,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투명한 신발, 영희의 신발, 철수의 신발, 뭐 철호의 신발. 그럼 신발, 신발, 신발이라는 일정한 식구가 반복이 되고 있지. 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거나 비슷한 시어나 식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오,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많지. 같거나 비슷한 문장의 구조를 반복하는 것도 또한 운율의 형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단다. 오,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그럼 문장을 어느 정도 반복하는 건가요? 그렇지.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뭐 하는 것이 좋고,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내가 웃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더욱 좋아. 또, 내가 웃는 것을 보니 너의 마음도 더욱 좋아. 그럼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 하는 것이 좋아.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뭐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것도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야. 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끊어 읽는 단위의 반복.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음보라고 이야기를 해. 음보요? 음보라는 것은 일정하게 끊어 읽는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그걸 세 토막으로 끊어 읽으면 3음보라고 하고 네 토막으로 끊어 읽으면 4음보라고 하는데 보통 시조 같은 경우에서는 일정하게 4음보의 형태로 끊어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오, 그렇구나. 뭐 예를 들어서 홍랑이라는 그 시인의 그 예전 시조를 보면 맷버들 끊고 가래억 꺾어 끊고 보내노라 끊고 님의 손대. 자, 총 몇 토막으로 선생님이 끊었지? 오, 네 토막이요. 그럼 사음보인가요? 그렇지. 그렇게 네 토막으로 끊으면 사음보인데 시조의 경우는 대부분 사음보다라고 할 수
있단다. 오, 그렇군요.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있나요? 많죠? 아직 한 두 가지 정도 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야. 뭐 세 글자, 네 글자를 반복한다든가 네 글자, 네 글자, 일곱 글자나 다섯 글자. 규칙적으로 글자 수를 반복시켜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도 있지. 오, 그렇군요. 또 다른 건요? 의성어나 의태어를 반복하는 거야. 오, 의성어, 의태어?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뭐죠? 의성어란 소리를 흉내낸 말이고 의태어란 모양을 흉내낸 말이지. 아,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을 그럼 반복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소리를 흉내낸 말, 뭐 예를 들면 소리를 흉내낸 말, 기차가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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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네. 뭐 이러면 칙칙폭폭이라는 소리를 반복했죠. 이런 것들이 의성어의 반복이고요. 의태어는 모양이나 모양을 흉내낸 말이니까요. 뭐 거북이가 엉금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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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도 걸어가네. 그러면 엉금엉금을 반복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의태어의 반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운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운율을 쓰면 시에서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해줄 텐데, 시의 내용을 좀 더 인상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운율의 효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효과는 시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죠. 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를 읽을 때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오,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여기 이거 운율 말고, 아까 선생님 그 뭐 심상이란 것도 잠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의 심상도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죠.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이 시의 심상에 관련해서도 시가 문제로 출제될 때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 그렇구나. 그럼 귀를 쫑긋. 자, 궁금이가 토끼가 됐어요. 토끼기처럼 쫑긋 세웠습니다. 자, 그래. 선생님이 잘 하나하나 정리해 줄 테니까 자,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학생들도 같이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의 심상은요. 크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감각적 심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다섯 개의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두 가지 이상의 감각에서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아가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시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나 빛깔을 나타내는 말에서 떠오르는 심상이에요. 자, 벌 한 마리가 빨간 꽃에 앉았다. 그럼 빨간이라는 말 때문에 좀 더 시각적인 느낌이 쭉 머릿속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청각적 심상은 말 그대로 청각, 귀로 들려지는 거니까요. 소리를 통해서 떠오르게 하는 심상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귀뚜라미의 소리를 청각적인 그런 어떤 소리의 심상을 통해서 떠오르게 만든 거죠. 자, 그다음 미각적 심상이라는 건요. 미각, 맛, 미자니까 맛을 통해서 떠오르게 하는 심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짭짤한 뭐 미역 맛이라고 하면 짭짤한 미역이라는 것 때문에 미각적인 이미지, 심상이 떠오른 거죠. 후각적인 건 코로 냄새를 맡는 거죠. 자, 뭐 향그러운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향그러운 꽃향기라고 했을 때 그 꽃향기, 향그러운 꽃향기는 후각적 심상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촉각적 심상이라는 건요. 촉각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로 감촉을 나타내는 말에서 떠오르는 심상을 말하는 것이죠. 금방 따낸 뭐 예를 들면 뭐 따뜻한 온기에 입을 닦는다.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요. 온기란 말은 따뜻한 기운이죠. 따뜻한 기운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뭐 우리가
촉각적인 느낌,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요. 촉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감각을 정리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공감각적 심상이란 게 있다고 했어요. 오, 공감각이요? 이게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하나 얘기해 줄게.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아가서 둘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심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는 구절이 있다고 해볼게.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여러분들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분수처럼 흩어져요. 시각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푸른 종소리,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이라는 것까지는 시각이에요. 푸른색이니까. 근데 종소리가 푸르게 된 거예요. 종소리는 청각이죠. 오, 맞아요. 띵땡땡. 오, 종소리 청각인데 그 종소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수처럼 흩어져서 푸르게 됐다. 그럼 시각으로 옮아간 거네요? 그렇지. 이런 건 정확하게 청각의 시각화라고 해서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옮아가는데 2가지 감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거야. 오, 이제 잘 알겠어요. 와, 그렇구나. 그럼 이런 심상을 씀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나요? 물론 있지. 심상은 시혈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감각들을 다시 떠오르게 재생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2번째는 의미를 전달하거나 어떤 정서, 즉 감정 또는 분위기를 환기해 주고요. 3번째로는 시적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하는 거죠. 방금처럼 분수처럼 흩어진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눈에 보이니? 궁금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야. 그런데 그걸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이라고 색채로 표현을 했으니까 푸른다. 눈으로 볼 수 있게 구체화한 것이지. 이렇듯 심상은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란다. 그렇구나. 잘 알겠어요. 그래.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강의 내용은 좀 마무리하고, 자, 여기서 팝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팝 퀴즈 시간이군요. 기대됩니다. 팝 퀴즈는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단답형이나 OX 문제 형태로 될 건데요. 자, 오늘은 가볍게 단답형 문제 출제할게요. 1번.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땡땡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글을 시라고 한다. 여기서 땡땡은 2글자입니다. 오, 뭘까요? 3초의 기회를 줄게요. 1, 2, 3. 오, 떠올랐어요. 운율이요. 딩동댕. 그렇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글을 시라고 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2번째 문제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운율은 동일한 요소의 땡땡을 통해 형성된다. 이것도 2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율은 동일한 땡땡을 통해 나타난다. 이거 반복이요. 그렇죠. 띵동댕. 일반적으로 운율은 동일한 요소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3번째 문제입니다. 자,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아가면서 둘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심상을 무슨 심상이라고 한다? 오, 이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말고 그거 추가로 들어가는 거 그것만 하시는 거죠?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데. 알아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런 거. 공감각적 심상이잖아요. 그렇죠. 딩동댕. 잘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의 개념과 특성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선생님과 시의 개념, 시의 운율 형성 방법, 시의 심상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시의 개념과 특성 2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도 우리 재밌게 또 만나요. 안녕.